안녕하세요. 다운수학의 김대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곧 개강을 앞둔 진명여고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수업 시간에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는 문제풀이 영상까지 찍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내신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으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 내신 대비반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소개를 먼저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2학기 내신이 진명여고 2학기 내신이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 왔고 당장 중간고사가요. 2학기 중간고사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어 왔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시험 범위를 얘기를 해보면 도형의 이동부터 수학상 내용이죠. 수학상 끝단원인 도형의 이동부터 수학하 첫 단원, 둘째 단원, 집합, 명제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텐데 그 중에서도 사실 도형의 이동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아마 당장 2학기 중간고사도 그럴 거예요. 이때까지 쭉 살펴보면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 도형의 이동에서 한 절반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집합과 명제를 쪼개서 적절하게 섞어서 내고 있다라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에 생각보다 큰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할 거예요. 도형의 이동이 수학상 끄트머리 단원이다 보니까 수학하에서 좀 더 내지 않을까 하고 집합 명제에 좀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도형의 이동에 큰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진명여고는 부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좋죠. 지금 1학년 학생들은 EBS 올림포스라는 책을 풀고 있는데 부교재로 그 책이 엄청 쉬워요. 사실 엄청 쉽긴 한데 그 안에서 연계해서 실제로 문제를 많이 내고 있고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 안에서 변형을 직접 하셔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부교재만 열심히 풀어봐도 부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줄 안다면 시험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게 시험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고 사실 킬러 문제가 한 두세 문제는 꼭 나오죠. 객관식에서도 단답형에서도. 진명여고는 서술형이 없죠. 단답형만 내고 있죠. 객관식에서도 단답형에서도 킬러 문제들이 꼭 나오는데 한두 문제씩, 두세 문제씩. 그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최근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최근 모의고사 기출들 중에서 좀 어렵고 괜찮은 문제들을 변형을 하셔서 시험 문제, 킬러 문제로 많이 수록을 해놓는 편이에요. EBS 올림포스에서도 어려운 문제들 변형해서 많이들 내시니까 핵심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올림포스 부교재 푸는 거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넘어가서 모의고사 기출들까지 풀어낼 줄 아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위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학기 이제 출제 경향을 참고를 해서 제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 실제로 내신 대비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핵심 개념을 짧게 복습을 한 후에 중상 난이도의 문제풀이에 들어갈 겁니다. 사실 뭐 엄청 쉬운 문제들은 굳이 지금 이제 와서 풀어볼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서 어느 정도 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상 난이도 위주의 문제풀이 수업이 될 건데 당연히 핵심 개념 복습을 하고 문제풀이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문제풀이 제가 직접 만든 본교재를 쓸 건데 그 문제 풀어내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포스에서 나오는 변형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들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 뽑아서 변형 문제들 풀어볼 거고 당연히 내신 기출들까지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교재를 직접 구성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수업 시간에 문제를 아무리 제가 많이 풀어주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준다 한들 학생들이 직접 시험 시간에 풀어낼 줄 알아야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꼭 수업 시작 전에 1시간은 시험을 치고 시작을 합니다. 실전 대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치고 시작을 할 건데 이게 사실 학교별 반의 장점이에요. 장점. 진명여고는 사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조금 특이하거든요. 도형의 이동이 들어가고 명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다른 학교들은 함수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연합반에 있다 보면 학생들 개개인별로 시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서 시험지를 내주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별 반, 진명여고 반에 들어온다면 오직 진명여고 학생들만을 위해서 제가 직접 구성을 한 시험지 시험 범위도 당연히 맞출 거고 진명여고의 시험 포맷, 단답형이 여러 문제가 나오고 서술형은 없다 라는 큰 특징들까지 맞춰서 구성한 시험지를 가지고 실전 대비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전 대비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어렵고 좋은 문제들을 깔끔하게 풀어준다 한들 학생들이 직접 시험 시간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풀어낼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능력들을 개발시켜주고자
시험 시작 전에 1시간은 시험을 꼭 치고 시험이 마치고 클리닉 시간에 그거에 대한 오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신 대비 수업이 언제 개강을 하는지 다음 주 화요일이죠. 9월 6일에 개강을 해서 사실 개강이 좀 늦다 보니까 학생들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최대한 타이트하고 압박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면서 좀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수업 시간은 화요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업 전후로 클리닉이 진행이 돼요. 수요일은 뭐 학생들이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불러서 클리닉 진행하고 수업하고 수업 마치고는 오답하고 숙제 검사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일요일은 또 수업 전에 아니면 수업 마치고 토요일이죠. 죄송합니다. 토요일은 수업 전에 수업 마치고 학생들을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을 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내신 대비반으로 개강을 하는 진명여고 1학년 학생들 수업이 2학기를 넘어서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준비를 한 건데 당장 2학기 때는 수학과 내신 대비하기 바쁘죠. 수학과 내신 대비에 들어갈 거고 겨울방학부터는 정규반 특강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규반에서는 당연히 수학 1을 할 거고요. 특강반에서는 수학 2 선행을 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 수업에서 제일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테스트예요. 학생들이 어찌됐든 시험을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좀 잘 풀 수 있게끔 시험에 익숙해지게끔 수업 시작 전에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시험지도 직접 구성을 하고 있고 좋은 문제들로만 진명여고 학생들이 꼭 풀어봐야 하는 문제들로만 선별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로 오답 관리가 클리닉 시간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과제 부분인데 과제는 총 3스텝으로 나갈 거예요. 별일이 없는 한. 워크북 하나 나갈 거고 제가 직접 만든 그 워크북은 문제 질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 질만 챙길 순 없죠. 수학은 절대적인 양치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제? 그 양치기를 위해서라도 시중문제집을 하나씩 병행을 시킬 거다. 시중문제집은 뭐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이 시험 전에 한 3-4권씩은 풀고 시험에 들어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워크북이랑 시중문제집을 다 풀고 시험 직전에 오답 워크북이라는 이름이 하나 나가요. 그 오답 워크북이라는 건 뭐냐? 그동안 시험에서 자주 틀렸던 유형들, 워크북에서 자주 틀렸던 유형들, 시중문제집에서 자주 틀렸던 유형들을 제가 하나하나 기록을 해두고 학생별로 그거에 맞춘 오답 워크북을 개개인별로 서로 다르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마 시험 직전에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오답 워크북까지 나가고 있는 게 과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클리닉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전후로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시험 오답을 하고 질문 및 그리고 학생들 개별로 좀 상담도 들어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직접적인 케어가 들어가는 시간이 또 클리닉 시간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부분인데 당연히 모든 게 문자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를 쳤다? 결과 당연히 문자로 나가고요. 과제를 했는데 좀 부족하다? 아니면 잘해왔다? 당연히 문자로 나가고요. 클리닉에 오기로 했는데 왔다? 안 왔다? 당연히 문자로 나가고. 문자로만 소통하는 거가 조금 싫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는 24시간 전화 상담 가능하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실제로 제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가져왔고 집합단원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집합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가 나와봤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집합 개념은 별게 없죠. 근데 그 집합 안에서 집합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내지만 막상 쳐다보면 다른 개념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얘도 실제로 그런 문제고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문제인지.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2,0 A, 2,0 B, 4,0 C가 찍혀 있어요. C가 찍혀 있고 전체 집합유를 이렇게 잡았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전체 집합으로 잡았고 얘의 부분 집합 X랑 Y를 잡았는데 어떤 거냐? 자, X라는 집합은요. P라는 점을 모아둔 거죠. 근데 어떤 점? PA 대 PB의 비율을 T 대 1로 만드는 P점들을 모아놓은 게 X집합이래요. 자, 그 다음에 Y집합은 Q라는 점을 모아놨는데 QB 대 QC를 1대 1로 만드는 모든 점 Q를 모아놓은 게 Y집합이랍니다. 그때 X랑 Y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하나보다 한 개 이하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자연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문제 되게 복잡하죠? 핵심은 요거 x랑 y 집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잘 해석을 하느냐, 그게 문제일 거예요. 자, 만만한 y 집합 먼저 봅시다. 지금 a랑 b랑 c점은 찍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y 집합은 요 b랑 c를요 1대1로 내분하는 점 q를 모아놓은 거겠네요. 그죠? y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q점인데 qb 대 qc를 1대1로 만든, 그러니까 b랑 c의 1대1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죠. 1대1 내분점이라 하면 중점을 뜻하는 걸 거고, 중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1대1 내분점이 물론 2,0, 4,0의 중점 3,0도 존재하긴 하지만 3,0만 있는 게 아니죠. 1대1로 만드는 점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이 정도 눈치를 채겠죠. 얘네들의 수직이등분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게 y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겠죠. 식으로 써보면 x는 3. 직선이 사실 y집합이 말하고 있는 점들을 전부 모아둔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겠죠. y집합은 쉬우니까. 그 다음에 x집합을 이해를 얼마나 잘 하느냐예요. 사실 얘를 이해하려면 우리 1학기 수학 상시간에 배웠던 원의 방정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원의 방정식 시간에 되게 특이한 거 하나 배운 게 있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A랑 B가 고정돼 있어요. 마이너스 2,0, 2,0인데 P점들을 모아놓은 게 X집합인데 어떤 점이냐? PA 대 PB를 T 대 1로 만드는. 자, 이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우리 수학상 원방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집합 문제인데 그런 개념을 써도 되나요? 써도 되죠. 상관없죠. 배운 거니까 1학기 때. 어찌됐든 이건 집합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개념을 녹여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였냐? 자, PA 대 PB를 T 대 1로 만드는 P점들을 모아놓으면 AB, 선분 AB의 T 대 1 내분점과 T 대 1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라는 개념이었죠. 얘네를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 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라는 개념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자, 그러면 x집합이 말하는 거는 원이라 그랬고요. 그죠? 저런 점들을 전부 모아놓으면 원이 그려진다라는 거였어요. y집합이 말하는 거는 여기 그려놨죠. x는 3, 수직이등분선, 직선이죠. 결국 x는 원이고요. y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x랑 y의 교집합이 1개 이하다? 원이랑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1개 이하다라는 소리죠. 원이랑 직선이 교점이 하나인 경우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죠?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원을 어떻게 그려야 이 x는 3 직선에 접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AB의 T 대 1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분 AB는 사실 여기예요. 요거. 선분 AB의 T 대 1 내분점은요, 사실 무조건요 선분 AB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데 대충 찍어 놓읍시다. AB의 T 대 1 내분점은 무조건 선분 AB 위에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걸 거예요. 내분점이 정확히 어딘지. 선분 AB 위에 어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분점의 위치가 중요하겠네요. AB의 T 대 1 외분점이랑 내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 어쨌든 선분 AB의 외분점이니까 AB의 연장선 위에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 x는 3 직선이랑 교점이 하나 생기려면요. 외분점이 요 3,0일 때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원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요렇게요. 요렇게요. 그죠? 3,0이 딱 t 대 1 외분점이 되는 순간 교점이 하나밖에 생기지 않겠죠. 그럼 3,0이 AB의 몇 대 1 외분점인지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쉽죠. 3,0에서 A까지의 거리는 5죠. B까지의 거리는 1이죠. 그럼 5대 1 외분점이었겠다. 즉, T가 5일 때는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되겠네요. 하나.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럼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하나가 되는 건 구했고 이제 1개 이하인 걸 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 옆에 쓰겠습니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가 되는 경우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말은 원이랑 직선이 교점이 안 생긴다 라는 거죠.
그걸 구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x집합은 원이 그려진다. AB의 t대일 내분점은 무조건 요 선분 안에 있겠죠. 그럼 외분점이 어디 찍혀야 원이 직선이랑 교점이 안 생기도록 그려지나요?를 계산을 해보려면 자 5대1 외분점은 여기였어요. 그럼 t가 이제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외분점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보다 왼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딱 3,0을 기준으로 t대일 외분점이요. 요거보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 점이랑 내분점은 여기 있겠죠. 뭐 움직였겠지만 어쨌든 선분 AB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을 연결해서 원을 만들어 버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핵심은 자 외분점이 3,0이 될 때가 t가 5일 때였어요. 그러면 이 외분점을 B 쪽에 조금 더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분점이 3,0일 때보다 B에 가깝게 요런 데 찍혀야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연결한 원은 x는 3이랑 교점이 안 생기겠죠.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교점이 안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제가 원을 잘 못 그려요. 죄송해요. 그죠? 자 그러면 저 때가 t는 5일 때를 기준으로 5보다 클 땐지 작을 땐지만 생각을 해보면 되죠. 물론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조금만 죄송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죠. 자, 딱 요게 5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t가 요거보다 커지면 외분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봅시다. 그럼 이제 좀 왼쪽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로 왔다고 외분점이. 그러면 5대 1을 기준으로요. 여기에서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너무 당연히 5대 1보다는 그 격차가 클 거 아니에요. 반대로 외분점이 여기로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생각하면 지금 얼추 비슷해졌죠. 5대 1보다 그 비율이 격차가 줄어들겠죠. 그 말은 결국 t가 5일 때 외분점이 여기 찍히는데 외분점이 여기 찍히려면 이런 경우에서는 t가 5보다 클 때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럼 결국 교점이 안 생길 때는요. t가 5보다 클 때예요. 5보다 클 때. 그렇죠? 내분점의 위치는 선분 AB 위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선분 AB 위를 움직이는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외분점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원이 그려질 거고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죠. 그럼 결국 t가 5일 때 교점 하나, t가 5보다 클 때 교점 없으니까 얘네만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t가 10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더해야 되는 t 값은 5, 6, 7, 8, 9. 이제 이렇게만 하면 또 답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함정들을 많이 설치를 해둘 거예요. 실제 내신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풀어주는 거고. 자, 그럼 뭘 놓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집합 x가 말하는 거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원을 뜻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 t가 1일 때는 원이 안 그려진다. 그거죠. t가 1이면 결국 PA 대 PB를 1대 1로 만드는 점들이에요. 그거는 y집합이랑 똑같이 사실 t가 1이었으면요. AB의 수직이 등분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럼 t가 1이어도 저 수직이 등분선, 지금 y축이죠. y축이랑 x는 3이랑은 교점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원하는 애가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추가를 해줘야 답이 나오는 걸 겁니다. 당연히 학교 내신 시험이면 학생들 헷갈리라고 실수하라고 요것만 더한 거 보기에 무조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고 플러스 1을 꼭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내신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실수를 한 것도 보기에 있을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최대한 애들이 실수를 안 하도록 잡아줄 거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기 좋게끔 제가 한번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진짜 맞는지 한번 되물어보면서 너희가 뭘 놓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게끔 수업을 설계를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고 있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본 문제입니다. 수업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